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가 2024년도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해당 발언이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낮아지기를 기다렸다. 재작년 한때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컸을 때 50%대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다. 비트코인 경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도 생겼다. 지금부터 1월부터 8월 10일 사이에 순간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자기의 아크 인베스트 ETF가 통과되는 그 수순이죠. 그래서 혹시 몰라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ETF 승인 가능성에 따른 언급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다. SEC가 이전에 비해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만 했었고 아크 인베스트가 1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1월 10일 마감 일자에 있는 것이고 하지만 SEC가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좋으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동시에 여러 펀드가 승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SEC가 1년의 질문뿐만 아니고 후속 질문들을 던졌을 때 매우 좋은 징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 싹 닦았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코멘트를 준다라는 건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좀 검토를 해줄게. 이러니까 말이 좀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통이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 펀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는 어떻게 보면 아크의 혁신적인 ETF도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이야기를 보는 것보다 아크의 총괄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네,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에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희박한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디플레이션에 실제로 금리가 내려온다면 저희 펀드가 상태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혁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값, 미래에만 먹고 사는 그런 ETF이다 보니까 코인도 좀 들어가져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주식이지 코인이 들어가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크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 또 새해에서도 우리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0대 리스크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금리 인하, 엘니뇨, 중국의 디플레, 두 개의 정쟁, 폴리코노미, 그리고 미중 무역 정제, 유럽 스태그, 일본의 YCC, 아르헨티나 하이퍼인플레, 영국의 고물가 정도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 여건 더 완화될 수 있을까요? 시장 금리가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감이 벌써 선반영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맞긴 하지만 여기서도 그 강도가 매우 세게 나온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월가들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기준금리에서 6번 정도 인하값이 벌써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근데 연준이 생각했던 건 뭐 2024년도 때 3번 정도일 건데 월가는 뭐 가장 강력하게 보는 쪽은 6번까지도 보고 있었던 게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코어 PC나 코어 CPI를 봤을 때도 여전히 이제 금리 대비 밑에 있기 때문에 관리 범주 안에 있으니 이런 점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슬슬 실업자 추이를 좀 잘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상승지수 펀드 블랙로 지정 참가사 AP에 이제 JP모건 제인 스트리터 캐피털이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형은 입만 열면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발언에 또 다른 블러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초 잔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피곤할 수밖에 없죠. 12월 6일에도 제가 정부라면 이를 폐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우려되는 것도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또 새해에 아크 누나만 또 뭐 발언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진 크레이머도 이번에 비트코인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많이 올라가니까 언급을 했겠죠. 비트코인 강세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좀 많이 공포감이 좀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은 죽을 수가 없답니다. 계속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약간의 진 크레이머가 이때까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높았기 때문에 약간 1, 2월 달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나스닥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에 따른 변동성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에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펀딩비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21년도 불장 정점 이후 처음 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21년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폭이 워낙 심각하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제 펀딩비가 많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조정폭이 좀 세게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돈이 부족하니까 선물로 많이 이용하는 자가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추정했던 게 롱 비중과 숏 비중 형태에서도 많이 이제 베팅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ETF는 될 거냐 미뤄질 거냐 요 싸움에서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펀딩비는 선물과 현물에 있는 갭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의 마스크 보관 부분에 대해서 해외 계좌 신고 제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유튜버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직접 물어봤다라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메타마스크는 굳이 신고할 대상이 안 된다. 그것도 미리 국세청에다가 물어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뒤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메타마스크에 보관했던 게 괜찮다라고 해서 그걸 국내에서 가져와 가지고 쓸 생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쓸 거면 해외 가서 쓰시던지 해외에서만 이제 뭐 좀 유통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항상 계속 개정이 되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하니까 국세청에 따른 업데이트 내용은 좀 필히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잊을만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시 금융투자 금토세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금토세 진짜 중요합니다. 금토세가 폐지 언급이 있는데 이 폐지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곧바로 시행이 돼서 코인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우리는 좀 귀 기울 필요성이 있는데 그 어떤 트레이너 분들 대부분 선물 트레이너 분들이 구독자가 제일 많은데 그딴 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레퍼럴만 신경 쓰고 그딴 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나 알 바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런 게 매우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BRC 앱 60시간 만에 사용자 20만 명을 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커질수록 가장 그나마 좀 반사적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트위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전히 끝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레퍼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수익이 일정하게 계속 좋은 건 그래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구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다 믿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 뭐 누구냐 승냥이를 예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승냥이 님이 그 전에 어땠습니까? 자기 돈으로 하니까 눈물 콧물 다 뺐는데 지금은 청산해도 눈물 콧물 안 빼잖아요. 그런 것만 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부분 레퍼럴을 했던 건 나의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되게 베팅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차트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약간의 재미, 약간의 이제 돈벌이 수단에 따른 영업 이런 거지. 여러분들의 돈을 뭐 트레이닝 대회를 유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돈이 다 빨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대부분 버림질 당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대우받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같이 투자하는 형태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게 연결적 관계도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가 있지만 그분들은 오로지 돈을 보기 위해서 약간의 여러분들을 뒤에서 속이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매번 큰 베팅으로 복리 형태로 투자를 한 거죠. 선물 트레이닝을. 이렇게 복리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짬밥이 이 시장 아니고도 짬밥이 꽤 되는데 이때까지 복리 트레이닝을 하면 슈퍼 리치 중에 투자 리치 중에서도 대부분 장기 투자로 부자 되셨던 분들이 많지 트레이닝은 진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잘 안 올라와요. 그리고 방송도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봤던 뭐 5년 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나 뭐 1년 중에 그 해당에 있는 그 트레이딩에 있는 그 수익률 표를 보게 되면요. 가끔은 안 좋은 때가 또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점이 아예 없이 무작정 좋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컨디션이 있는데 매번 좋을 수는 없거든요. 1년이 좋았으면 그 다음 연도는 약간 반타작하거나 그런 것이지 2년 연속 그리고 뭐 4년 연속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무언가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그런 트레이닝 쪽에 그것도 선물 트레이닝 부분에 대회를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쪽을 너무 많이 맹신은 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신년 부분에 좀 주의하는 사항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항상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